관절염이 생기면 이 안에 무릎 안에 좀 물이 차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되거든요. 연골을 재생시킨다든지 복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손상된 이 연골 부위를 이제 다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다 이런 걸로 제일 먼저 내원을 하시는데, 이 초기에는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공간이 좀 있어요. 네. 노란색 동그라미 된 데. 네. 이게 관절염 초기예요. 그러니까 관절 초기. 연골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럴 때는 약간 좀 쪼그리고 앉을 때가 좀 힘들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계단이 좀 힘들어져요. 계단을 이제 오르거나 내릴 때 좀 힘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걷기 정도까지가 힘들다, 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뭐 엑스레이상 관절염 단계로 봤을 때 이제 엑스레이상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뼈와 뼈사가 완전히 좁아져 있잖아요. 네. 저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이제 걸을 때도 힘들고 또 자기 전에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간과하기 쉽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제 무릎의 통증, 네. 특히 이제 오금 쪽에 무릎 뒤쪽 오금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무릎에 관절염의 원인이 돼서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무릎이 좀 부어 있습니다. 네, 무릎이 부어 있는데 보면 육안으로 봐도 이 부어 있는 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이렇게 좀 커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뽑아 보면 이제 물들이 이렇게 삼출액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이제 좀 그 연골 가루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내 다리가 점점 휜다 모양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휘기도 하고 안쪽으로 X자 다리도 되게 하는데, 이것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걷다가 좀 힘 빠져 하시는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이제 걷다가 이게 뭔가 계단 내려갈 때 이게 딱 주저앉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연골이 없어서 이제 뼈끼리 부딪히니까 생기는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하나라 보면 되겠고, 이제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초기에는 약도 먹어보고 또 물리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프다, 조절이 안 되고 또 관절염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정밀 검사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MRI라든지 연골 상태를, 연부 조직 상태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좀 해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적 단계의 치료로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손상된 부위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고,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 관절염의 가장 마지막 치료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내 무릎을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연골을 재생시킨다든지 뭔가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손상된 이 연골 부위를 이제 다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금속 치아물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 그러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치아 치료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패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손상된 부위를 긁어내거나, 맞아요. 그 부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라든지 보철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인공관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큰 수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쵸. 사실은 내 거를 살릴 수 없는 거를 살려주는 그나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던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4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기술들이라든지 수술 술기, 또 수술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와서 예전처럼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어떤 큰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농사일,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무릎이 아파서 굽히지도 못하고 붓고 소리도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본 적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이 저녁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저녁에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절염이 생기면 이 안에 무릎 안에 좀 물이 차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 이제 진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각 내에 무릎 안에 연골이 손상이 생기면 이게 또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는 좀 그래도 좀 개운합니다. 이게 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물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오후나 이렇게 저녁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열감도 심해지고 통증이 많이 심하죠. 이 물이 찬 증상이 이제 의심이 된다면 연골 손상이 좀 심하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절개법이라는 거는 무릎에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할 때 절개 부위를 이제 최소화해 가지고 네. 이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통증을 줄이고 재활을 빨리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최대한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무릎 모형인데 이 무릎 모형을 보시면 이 무릎 앞에 뚜껑뼈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에 이제 만져보시면 다 앞에 동그란 뼈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이 동그란 뼈를 기준으로 위에가 허벅지 뼈고 아래가 정강이 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술 방법은 이 뚜껑뼈 위쪽으로 해서 손가락 4개 정도 해서 위로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정강이뼈 아래까지 수술을 하는 건데 네. 진정한 의미의 이제 채소절개법은 이 뚜껑뼈에서 이제 끝에서 하고 또 이 정강이뼈 바로 위쪽 결절 바로 위쪽에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이제 작을수록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숙련된 어떤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공관절에 이제 채소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기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제공하지도 않고 쭉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인공관절 수술 기구를 측정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채소절개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이 좀 뚱뚱하신 분들, 살이 좀 있으셔가지고 지방이 많아서 공간이 잘 안 나신 분들이라든지 네.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굵고요. 또 관절 자체가 여자분들보다 유연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제 공간 만들기가 되게 어려서 절개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뼈를 이제 수술할 무릎에 뼈의 구조를 3D CT를 찍어서 3D CT를 찍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얼마큼 자를지 몇 도만큼 우리가 각을 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거죠. 미리 우리가 이제 3D CT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더 향상이 되고 또 어려운 수술들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다 똑같은 또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관절염도 굉장히 더 심해져서 인공관절 하기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변형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좀 극명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쪽은 기존의 수술법을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 그리고 또 한쪽은 제가 했던 케이스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왼쪽 사진은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왼쪽 무릎은 지금 보시니까 이제 길게 4, 5년 전에 길게 수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했는데 보니까 채소절개법으로 하니까 이제 절반 정도의 크기대로 수술이 이제 끝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이 사진상 왼쪽에 무릎은 이제 절개 길이가 이제 무릎 뼈를 넘어서 허벅지까지 네네. 이어진 걸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실밥 자국이 있어요. 실밥 자국 이제 양 옆에 실밥 자국이 있는데 반대쪽에 이제 그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제가 한 무릎 사진은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 사진은 이제 반 정도 크기고
또 이제 실밥 자국이 없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79세 남자분이신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기존에 수술법.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절반 크기 정도.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수술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데 이제 아까 말한 어떤 기구라든지 아니면 저 테크닉을 이용해서 최대한 작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체조조개법을 해서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빠른 재활과 그렇죠. 관절 운동 회복인데 사실은 이게 미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맞아요. 이런 데 가셔서 비교하고 오시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본인 이제 크기가 이제 작다는 거에 또 만족도 하시기도 하고 또 재활도 빨라서 이제 수영도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큰 만족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1일차 되면 보행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 네. 2일차부터는 이제 60도 정도 구부리면서 이제 또 보행도 하고 점점 각도를 날마다 좀 올리게 되고요. 한 5일차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 타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곧잘 잘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마다 경과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확실히 기존에 했던 수술 방법에 비해서 환자분들의 그 재활 프로그램의 수능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노화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제 기계적 마모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특정 운동이 무릎에 이제 어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관절염은 조금씩은 더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에서 이제 필요한 운동이 뭐냐 이렇게 질문 많이 받는데 많이 해주시는데 정확한 질문은 이 관절염에 그래도 있을 때 무릎에 이제 무리가 안 되는 운동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은 권유드리는 게 이제 걷는 정도, 걷는 거는 한 10,000보 정도 좀 걸으시라고 좀 권유를 하고 있고 10,000보 미만 정도로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무릎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조깅도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수영이나 평지 자전거 정도는 이제 무릎에 큰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단련시켜야 이 무릎 관절에 이 힘이 들어가는 이 부하를 이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